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하니까요.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8도, 포항과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고요.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에서 영덕은 국민의힘 김광열 후보와 무소속 박병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영덕 출신의 두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출신으로 40년 공직생활 경험을 내세운 국민의힘 김광열 후보. 현장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맛 나는 영덕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소멸되는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나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으며 언론인 출신 무소속 박병일 후보는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아픔을 딛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영덕군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군의 군세를 확장 부자될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고자. 두 후보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광열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영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의료 인프라 구축, 복지 공약과 함께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 등 관광 분야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동해 블루로드를 잘 개발해서 관광지로서 손색 없도록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영업을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박병일 후보는 천지원전을 재추진하고 영덕타워 건설, 고래불권 관광특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천지원전 내지 또 기타 그 구조에 따르는 알파 오메가 다 합쳐서 좋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박 후보는 이 밖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노인복지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복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영덕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친목회 회원 등에게 성별과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90여 통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경북도 선관위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선거인 B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태평양에 배출하기로 지난해 4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규제 당국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 완료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내년 봄쯤 방류를 개시할 예정인데 현지 어민단체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삼중수소 오염수가 본격 방류돼 해류를 따라 동해로 흘러들 경우 국내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등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어제 경주에서 상반기 실무협의를 열고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통해 피해를 겪는 지역민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전 안전 정책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에만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도 광역단체장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반경 30에서 40km 이내에 방사능 방제 종합안전센터 건립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대구 지역 카드 사용액을 분석해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없으면 올해 말쯤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거란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회원제 헬스클럽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운동하는 회원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단체로 사이클을 타며 운동하는 공간에는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한 달 전부터 운동하는 회원들이 늘고 신규 회원 가입도 증가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는 50% 정도는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객이 급감했던 영화관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인기 영화는 줄을 서는 건 기본이고 수시로 매진이 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관객 수는 한 달 전과 비교해 3배 늘었고 매점 매출은 5.5배 증가했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진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년 대비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상 시장으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5월 둘째 주 대구 지역의 생활 밀착업종 48개의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 늘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19.7% 증가했습니다. 노래방 43.7%, 헬스장 36.8%, 호프 간이주점 21.8% 등 다중집합시설 매출액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 소비 금액은 저녁 6시에서 9시가 14.3%,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는 9.4%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주요 소비층인 60대 이상 16.6%, 50대 7.2% 증가했지만 20대 이하의 소비는 8.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6%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는 이제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이 없는 한 올해 말까지 완만한 소비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연내로 2019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소비 심리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매출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가 씌워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청년들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5월
대구 경북대 후문에서 둘의 서점을 운영하던 정상용 씨와 학생들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와 학생들은 방공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용 씨는 징역 1년을, 학생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둘의 사건입니다. 고인이 된 정 씨의 유족과 당사자 4명은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5.18 기념일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정상용 씨의 방공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이 위반했다는 계엄포고 10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들은 60대가 되어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근 30여 년간 고통받았던 세월이 아까웠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이 담긴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연령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언한 그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전국시도 교육감 후보 10명의 선거운동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반지성 교육 아웃, 반자유 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정책과 선거 캠페인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 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중도 보수층 결집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4월 말까지 38만 그루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습니다. 제선충 발생 지자체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목은 지난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 예찰 활동이 미흡했고 예찰에서 누락된 피해 고사목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제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20곳을 적발했다며 방제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나 행정 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지역 문화 관람 시설과 숙박 음식점 등 21곳과 입장권 제휴에 나섰습니다. 입장권 제휴 관람 시설은 경주 관광업체와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안동 유교랜드 등이며 숙박 시설은 5%에서 50%, 식당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김유신 장군묘, 황룡사 역사문화관 등 경주 주요 사적지를 다녀온 관광객도 엑스포 대공원 입장료를 우대 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민간문화예술단체 교류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예년 수준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하니까요. 가벼운 겉옷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8도, 포항과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고요.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